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추위가 물러가면서 찾아온 미세먼지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2, 3일 더 계속되다가 성탄절 강추위가 시작되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세포의 발생 과정을 시시각각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뽑은 올해 최고의 과학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사이언스는 전 세계 과학 기술인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올해의 10대 과학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을 포함해 광주와 대구, 부산의 국립과학관 4곳에 어린이과학관이 들어섭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시물을 소개할 예정인데 2020년에 건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미세먼지는 2, 3일 정도 더 나타난 뒤 성탄절을 앞두고 강추위가 시작되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위가 누그러들자 찾아온 미세먼지가 닷새째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국내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가 더 기승입니다. 경기와 충청, 남부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광주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10배 수준인 11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대전과 대구도 70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주의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나쁨 기준인 36마이크로그램을 종일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이번 주말까지는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세먼지가 해소되려면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줘야 하는데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는 당분간 점점 축적돼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악화하는 미세먼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다음 주 화요일 성탄절 전날에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오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됨에 따라 충남과 경기 지역 화력발전소 10곳의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한 가동으로 초미세먼지 1.83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한제약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 11월 7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마치 동영상처럼 세포의 발생 과정을 시시각각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올해 최고의 과학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 세계 과학기술인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해 올해의 혁신적 과학 성과 10선을 선정했습니다. 1위는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제브라피쉬를 이용해 수정란이 분열해 배아세포가 25개 세포 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밝힌 단일세포 RNA 시퀀싱 기술이 뽑혔습니다. 2위는 RNA 간섭 현상을 기반으로 한 약물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의약품으로 승인받은 사례가, 3위에는 우주의 기본 입자인 중성미자 관측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그린란드 빙하 아래에서 거대한 운석 충돌 흔적을 발견한 것과 전 세계 과학계를 뒤흔든 미투 운동 등이 10대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오는 2020년 어린이를 위한 과학관이 전국에 4곳 더 생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을 포함해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안에 어린이 전용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설계에 들어가는 어린이 과학관은 2020년 건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계획대로라면 2021년부터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과학관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시물과 미래 직업을 탐색하고 자연을 탐구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겨울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갈 곳이 생겼습니다.
과학기술 발달사는 물론 미래 생활상을 살펴보고 소통할 수 있는 전시관이 국립중앙과학관에 새로 들어섰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2차, 3차에 이어 미래의 4차 산업혁명까지 인류의 기술과 산업, 사회 변화상을 이해하고 혁신적 변화를 통해 나타날 미래 생활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새로 건립된 미래기술관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꾸며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시스템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미래 사회.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예술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중앙인공지능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세상과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래 생활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미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을 해보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미래기술관을 만들었습니다. 인류 진화에 따른 과학 문명 발달사를 볼 수 있는 인류관과 화학의 유용성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화학 코너도 신설됐습니다. 연간 150여만 명이 찾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전시 콘텐츠와 연구 분야 확충을 통해 과학기술 대중화와 첨단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른바 액체 괴물 가운데 상당수가 안전성이 우려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 괴물 190개를 정밀 조사한 결과 76개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 가운데 일부는 간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00배나 많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또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를 비롯해 전기 매트 등 생활용품 총 130여 종을 리콜하도록 했습니다.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둘러싸고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부 부처의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조사가 제각각의 결론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일회용 생리대 사용에 건강상의 피해와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환경부가 의뢰해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에는 일회용 생리대의 사용이 생리통, 생리양의 변화,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등의 증상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독성학과 역학적인 평가 등 연구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2달 동안 진행한 이 연구에는 40대 이하 모두 50명의 여성이 참가해 산부인과 초음파 검진과 심층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생리대 예비조사에 대해 별도의 발표 없이 홈페이지 자료만 공개해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록밴드 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저명한 천문학자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의 이름이 담긴 소행성도 있는데요.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람객 8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4옥타브를 오르내리는 전설적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를 비롯해 그룹 퀸의 멤버들은 독특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등 수많은 명곡을 작곡한 머큐리는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드러머인 로저 테일러는 치의학과 생물학을, 베이스를 맡은 존 디코는 전자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천재 기타리스트로 불리는 브라이언 메이는 천체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메이는 음악으로 성공한 뒤에도 공부를 이어가
61살의 나이인 2008년 천체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열정은 천문학계에서도 인정받아 1998년 발견된 소행성 52665는 2008년 소행성 52665 브라이언 메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 친구였던 프레디 머큐리가 1991년 세상을 떠나자 그해 발견된 소행성 17473은 메이의 요청으로 2016년 소행성 17473 프레디 머큐리로 명명됐습니다. The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s Minor Planet Center, which operates out of the Smithsonian Astrophysical Observatory, has deemed it their duty and their pleasure to name an asteroid after Freddie. It will be called Asteroid Freddie Mercury.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며 세대를 초월해 사랑을 받는 그룹 퀸. 그 노래의 주인공들은 하늘의 별이 돼 매일 밤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공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영국 게트윅 공항이 마비됐습니다. 활주로에 나타난 드론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런던에서 남쪽으로 45km 떨어진 게트윅 공항. 히스로 공항에 이어서 영국에서 두 번째로 분주한 공항입니다. 활주로 상공에 수요일 밤 9시쯤 드론 2대가 나타나면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이튿날 새벽 3시쯤 활주로를 열었는데 또 드론이 등장하자 곧바로 다시 폐쇄했습니다. 문제의 드론들은 정오쯤 마지막으로 선회하다 모습을 감췄지만 공항 측은 안전을 이유로 활주로를 닫아뒀습니다. When we look to reopen the airfield, the drone reappears, so I'm absolutely convinced it's a deliberate act to disrupt Gatwick Airport.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고의성은 보이지만 테러와 연관된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t's an investigation and the laws have been broken and we will do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find those responsible and bring them to justice. 공항이 마비되면서 항공기 수백 대가 결항했고 크리스마스 휴가객 등 승객 수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Well, we've been here since about midnight this morning. We're expected to fly at 3 a.m. It's now 7:20 in the morning. We're still here with no idea when we're going to fly. 이번 일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공항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영국 민간 항공관리국은 이번 사건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영국에서 공항 반경 1km 안에 드론을 띄우면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지구는 둥글까요? 평평할까요? 당연히 둥글다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지만 아직도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의 중심은 북극이고 테두리는 남극의 얼음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류가 아직 우주로 나가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투데이에서는 과학 유튜버 이효종 씨와 함께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과학적 이유 7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